저는 네이버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이 어떻게 자신들의 검색 점유율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최소한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 네이버가 자신들의 검색 영역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칼을 갈고 낸 사업이 인공지능 모델 클로바 X. 세계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 생태계 자체를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개인이 구매를 하고 광고 상품을 보고 실제 결제까지 이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밖에 없을 수도 있다. 사실 클로브 X 출시 전으로 네이버 주가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출시 이후로부터는 그냥 또 평이한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는 AI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카카오도 이 출시 예정일을 발표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또 한 궤로 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해서 양강의 구도로 지금 대결 구도로 계속 라이벌 간의 관계로서 이어져 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네이버가 한 발 좀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아직 말씀처럼 그렇게 공개된 내용이 많지는 않죠. 오는 10월 중에 이제 코지PT와 자신들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아마 많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래 전략을 발표하기도 해서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시자면 이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들이 그리는 미래를 공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대가 됐을 때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공감이 되셔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 그리고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들이 굉장히 네이버가 자신들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리는 선택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그렇게 긍정적인 움직임만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이버의 기업 밸류라는 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검색 점유율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를 보시면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0년에는 절반의 밑도는 점유율을 보일 수 있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글을 향한 검색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수빈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네이버 검색보다는 구글 검색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친구들은 심지어 네이버, 구글 같은 어떤 검색 엔진이 아니라 유튜브나 뭐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검색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 검색 점유율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네이버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이 어떻게 자신들의 검색 점유율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최소한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이냐 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 네이버라는 것이 꼭 이 검색 점유율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대부분의 매출이 이 검색 기반으로 발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2년에 네이버 사업 부문별 매출표를 제가 지금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영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절반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검색을 통한 어떤 아웃퍼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커머스도 그렇죠. 사실 네이버 커머스가 발생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이 이용자들, 판매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검색이라는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만약 네이버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러한 매출, 사실상 기업의 핵심 영역이 우회한 추세를 이끌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 네이버가 자신들의 검색 영역 그리고 커머스 영역에서의 강점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칼을 갈고 낸 사업이 인공지능 모델 클로바 X, 그리고 이 검색 인공지능 Q라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 커머스 분야에서도 네이버라는 기업이 굉장히 강력한 기업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쿠팡에 이어서 커머스 분야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쿠팡의 점유율이 약 24%, 네이버가 23%로 1% 전후하는 차이로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네이버가 쿠팡 대비 강력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엣지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들이 이 커머스 분야에 1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물류 분야에서의 힘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정말 이 네이버의 발표에서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바로 그 생태계 구조 부분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클로바 X 생태계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생태계 구조도를 그 23일에 발표해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이버는 굉장히 다양한 B2B 영역에서의 활동들을 하나의 인공지능 내에서 묶어서 활용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이야기 드릴 때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기업 중에서 이 인간이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개인이 구매를 하고 광고 상품을 보고 실제 결제까지 이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각 영역의 사용자들이 어떠한 인공지능을 써야 할지 이 클로바 X라는 핵심적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판매자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상품을 네이버에 올리고 광고 상품을 이용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광고 플랫폼, 광고 콘텐츠까지 이 네이버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네이버는 그 인공지능 콘텐츠를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 올리고 그 플랫폼에서 만들어낸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퍼포먼스까지 네이버 자신들이 가져가고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네이버 인공지능 생태계 자체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어쨌든 발표 중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로드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는 생태계를 네이버라는 기업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슈가 세계에서 주목되는 사항 속에서 말씀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움직임이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카카오는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 공개된 내용만으로 보면 이 두 개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 Q와 같은 검색 엔진을 활용하긴 하지만 그 인공지능 활용과 어떤 개발이 되는, 개선이 되는 핵심 분야는 B2B 영역이었죠. 판매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이 어떻게 마케팅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네이버의 B2B 모델보다는 B2C 영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렇게 판매자들로부터, 기업들로부터 API나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기업 대상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개선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려 한다면 카카오는 아무래도 이 압도적인 메신저 서비스 점유율,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들이 쓰는 서비스를 제시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자는 전략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 두 개 기업이 굉장히 큰 투자를 했는데 이러한 투자에서도 기업들이 가져가는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약 1조 4천억 원대에 인수했다고 추정되면서 기업 인수에 참여하기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된 인수였는데 포시마크라는 이 C2C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직접 거래를 하는 미국의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인수한 것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인수는 사실 이 두 개 기업이 자신들의 미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는 양사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도 한데, 앞서서 저희가 네이버는 서치, 커머스, 컨텐츠의 영역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보셨다시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콘텐츠 영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게임이나 뮤직, 어떤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국내에서 많이 보시는 것은 뭐 카카오 스토리나 웹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실제 이러한 플랫폼 사업, 자신들은 카카오 같은 경우 콘텐츠가 우리들의 미래의 어떤 기업 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머스 영역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업 활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최근에 이런 빅 이슈권에서도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보면 카카오의 이 콘텐츠 산업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카카오가 이 어떤 이미지 툴 같은 것을 공개하기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가분들이 자신의 소설을 쓰고 사파를 인공지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웹툰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그냥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아마 시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공지능 AI 이미징 툴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카카오도 이 커머스라는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카오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커머스 상품을 대한민국에 많이 제시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다들 한 번씩 써보셨거나 받아보셨을 것 같은 뭐 선물하기와 같은 서비스들. 기존에는 저희가 볼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거의 이용률 100%에 가까운 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카카오 깔아두신 분들 중에 카카오 메일 안 들어가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봐야 되고, 사실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화 자체를 카카오톡으로 최근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플랫폼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사실 이 쇼핑 영역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해요. 특히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카카오 판이라는 영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판을 최근에 쇼핑 탭으로 아예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메인 서비스 노출 영역 안에 우리가 어떤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하나의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사용해 가기를 원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거래액이나 점유율 영역에서는 아직 네이버에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 약 4% 정도가 카카오의 이 커머스 시장 점유율이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용자들 대화 데이터나 선물 데이터를 활용해서 카카오가 점차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 개인 맞춤형 커머스 인공지능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92%에 이르는 메신저 시장 점유율을 활용해 갈 것이냐가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를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최근 퍼포먼스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또 이 카카오가 최근에 네이버가 클로바엑스 발표를 하고 상승하기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코지피티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네이버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파라미터 약 2,000억 파라미터로 학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지피티 같은 경우 이 학습 파라미터가 아직 300억 정도의 파라미터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그 이유를 자신들은 어떤 종합적인 인공지능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 쓰이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파라미터도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이 코 GPT의 발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도 사실 똑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고 구글이 조금 코드 레드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긴급하게 준비를 해서 바드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답변을 자신들의 시연 영상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때 구글의 주가가 거의 8, 9% 가까이 떨어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도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적은 파라미터로 학습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인공지능을 봤을 때 이거를
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검색 엔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어떻게 점유율을 높이겠어. 이거 내가 보기에 그냥 우야향할 것 같아. 실제 그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이거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포인트, 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사실 사업 영역을 이렇게 확확 넓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 기술의 대두라는 것은 정말 자신들의 가진 데이터, 기술, 그리고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사업 영역, 그리고 더욱더 많은 매출,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부분이 이 주가 움직임에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